형벌의 종류입니다. 자, 1번 형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고 and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한다. 노역 복무 때문에 금고 구류와 차이가 있죠. 자, 2번 구류는 1일 이상 30일 이하가 아니고 미만입니다. 벌금은 5만원 이상이고 상한 제한이 없는데 감경 시 5만원 미만으로도 할 수가 있죠. 틀렸습니다. 과료는 2,000원이죠. 5,000원이 아니고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이죠. 미만. 틀렸습니다. 자, 2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4번입니다. 자, 1번 의무적 감경 사유가 존재하고 있어서 법관이 그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하는 이상 상한 하한을 모두 다 2분의 1 감경으로 한다. 맞죠? 2번도 마찬가지예요. 특수상해죄 나와 있는데 법정형을 장기와 단기 모두 다 2분의 1 가중하죠. 뭐 상한만 가중한다. 뭐 상한만 감경한다. 가 아니고 모두 감경하고 모두 가중합니다. 3번 가죠. 자, 사형 무기 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과료와 관여는 병과할 수 있다. 그렇죠. 자, 4번 징역과 벌금 가운데에서 벌금을 선택했대요. 자, 그러면 누범 가중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누범 가중하고 있기 때문에 벌금을 선택했을 때는 누범 가중할 수 없습니다. 3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2번입니다. 자,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뭐뭐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부터 공법상의 업무에 관련된 자격이 정지되죠. 자, 2번 경찰 2차 문제네요. 자, 징역 12년의 형을 확정받은 후 15년의 경과를 했다면 그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가 있는 동안의 것이 확인되면 형의 시효는 완성된다. 완성되나요?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에 나가 있을 때는 이 시효기간이 정지가 진행되지 않죠. 그래서 3년 동안 나가 있다 하는 것이 확인되더라도 형의 시효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틀렸죠? 3번 자, 중상해죄로 즉 1년 이상 10년 이하 유죄가 확정된 갑에게 가중 감경 사유로 심신미약과 누범이 적용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는 최하한은 6개월이다. 맞나요? 이 순서 아시나요? 순서? 가중 감경 순서.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각특, 누법경작 순서로 진행이 되잖아요. 요 누자가 누범 가중이고요. 법자가 법률상 감경이에요. 그쵸? 그리고 경자가 경합범 가중이고 마지막이 장량 감경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심신미약과 누범이니까 심신미약은 뭐예요? 법률상 감경이잖아요. 여기란 말이죠. 그래서 3번, 4번 순입니다. 그래서 누범 가중을 먼저 하고 그리고 심신미약 법률상 감경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3번 계산해 볼게요. 누범 가중을 먼저 할게요. 누범 가중은 장기만 2배 가중이죠. 그러면 1년 이상 10년 이하 누범 가중하면 어떻게 되나요? 1년 이상 장기만 2배니까 20년 이하죠. 그렇죠? 20년 이하입니다. 여기서 심신미약, 즉 법률상 감경 들어가면 상한 하한 모두 다 2분의 1 감경이죠. 그러면 여기도 2분의 1 감경이니까 6개월이겠네. 6개월 이상
여기 절반 깎으면 10년 이하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최하한은 6개월이다. 여기 6개월 맞잖아요. 해설 가보시면 여기 먼저 누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20년 상한 곱하기 2니까요. 20년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률상 감경이 들어가니 이제 여기 심신미약 감경이죠. 그래서 여기 하한도 절반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상한 20년 이하도 절반이기 때문에 10년. 그래서 최하한은 6개월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은 맞아요. 자, 4번 가요. 답은 일단 2번이고요. 4번 봐요. 자, 30억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노역장 유치를 하는데 5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하여 선고해야 된다. 맞습니까? 30억이면 500일 이상 나옵니까? 이거 외워야 돼, 법조문은.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 외우셔야 돼요. 최근에 꽃잘 시험 나옵니다.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하는데 1억 이상 5억 미만일 때는 300일 이상, 5억 이상 50억 미만일 때는 500일 이상, 50억 이상일 때는 1000일 이상이에요. 이거 외우셔야 돼. 아시겠어요? 자, 여긴 쉽겠네요. 5억 이상 50억 미만은 5니까 500일 나오네요. 근데 50억 이상일 때는 여긴 1000일 나오네요. 1000일. 숫자가 곱하기 2배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억 이상 5억 미만일 때는 3입니다. 300일 이상이다. 외우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30억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0억은 어디에 걸리나요? 여기에 걸리죠. 여기에 걸리죠. 5억 이상 50억 미만에 걸리기 때문에 500일이다. 500일 이상. 500일 이상. 그래서 500일 이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자, 22년도 경찰 2차 시험 문제인데 뭐 공부를 안 한 수험생들은 뭐 틀리겠죠. 근데 의외로 답은 쉽게 찾았단 말입니다. 뭐 1번, 특히 3번 계산하는 문제고 5번은 4번 같은 경우는 암기하는 수험생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3, 4번은 모른다 하더라도 1번도 모른다 하더라도 의외로 2번 같은 경우는 형사법에서 배우잖아요. 시효 할 때. 시효 파트에서 배우기 때문에 안 배울 수도 있겠다. 그쵸? 공소시효 파트가 경찰 2차 시험범위 안 들어가는데 아 그래서 그 수험생들은 이 문제가 어렵겠네요.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고 4번 갈게요.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3번입니다. 자, 1번. 징역이 금고보다 무거운 형이고, 유기는 무거운 건 맞죠? 징역이 금고보다 무거운 이유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외적으로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는 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보죠. 어차피 뭐 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하루라도 더 길면 그게 더 무거운 죄예요. 유기징역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가 집행종료 면제될 때까지는 공무원 자격이 정지가 된다. 그렇죠? 다만 특별규정이 있을 때는 그 법률에 따릅니다. 3번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는데 자격정지는 1개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제가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격정지는 1개월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개월이 아니고 1년입니다. 1년. 자, 징역은 예전에 개정될 때에 15년 원래 15년이었는데 이게 이제 곱하기 2해서 30년으로 2배 증가했거든요. 근데 자격정지는 이 유기징역이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정지는 같이 개정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예전과 똑같이 15년이다 라는 말을 했을 겁니다. 4번, 5번 다 맞고. 자, 문제 5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입니다.
자, 벌금을 선택했다. 근데 벌금을 못 내네. 노역장 유치를 살아야 되겠죠. 자, 노역장 유치 기간은 법정형에서 정한 징역형의 상한을 초과하여 정할 수가 있을까? 없다, 있습니다. 법정형에 정한 징역의 상한을 초과할 수가 있어요. 자, 2번. 자, 벌금을 선고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유치 기간을 정해서 동시에 선고를 해야 된다. 그렇죠. 자, 벌금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노역장 유치를 하는데 아무리 많더라도 3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 그래요.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자, 4번. 선고하는 벌금이 5억 이상 50원 미만일 때 앞에서 말씀드렸죠. 500일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자, 문제 6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2번입니다. 자, 1번. 병과할 때 징역형에 대해서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 유예할 수 있다. 그렇죠. 자, 특별사면이 있을 때 그 벌금형의 선고도 효력이 상실된다. 아니에요. 특별사면은 개별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효력이 상실되고 벌금은 내야 됩니다. 그래서 벌금형은 선고 효력이 상실되지 않아요. 노역장 유치 기간을 환산한 결과 징역형의 장기보다 노역장 유치 기간이 더 길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법인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으면 내라고요. 4번 같은 경우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몰수할 수 있죠.